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어. 거래처에서 추가 물량 필요하다고 연락 왔어. 영업팀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 평소에도 자주 있는 일이니까 천천히 처리하려 했지. 저녁에 다음날 막았어. 바로 확인해보라고. 확인했더니 큰 물량이었어. 급하게 필요한 거였지. 바로 공급했어. 거래처가 고마워했어. 그 일로 관계도 좋아졌어. 나중에 장기 계약으로 이어졌지. 평범한 아침용 기회였어. 대충 넘겼으면 놓쳤을 거야. 기회는 조용해. 특별해 보이지 않아. 평범한 전화 한 통, 평범한 이메일 한 개, 평범한 대화 하나. 그 안에 기회 숨어 있어. 현대 모비스 신규 고객 확보할 때 경험했어. 내가 이렇게 그 다음날 무협 박람회 갔었어. 부스 운영하고 있었지. 평범한 관람객 한 명 왔어. 간단히 설명하고 명함 줬어. 특별할 거 없었어. 근데 일주일 뒤 그 사람한테 연락 왔어. 대기업 구매 담당자였어. 거래 제안했어. 큰 거래였지. 계약 성사됐어. 박람회. 그날 평범해 보였던 관람객이 기회였던 거야. 저녁에 그 다음날 매일 집중해야 해. 저녁에 오늘도 기회 올 수 있어. 평범한 오늘도 특별한 날이 될 수 있어. 방심하면 못 봐. 현대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수주할 때도 그랬어. 평범한 목요일 오후에서 클라이언트랑 일상적인 미팅이었지. 미팅 끝날 때 클라이언트가 가볍게 물었어. 이런 프로젝트 할 수 있냐고. 가능하다고 답했어. 관심이 있다고. 그게 제안으로 이어졌어. 큰 프로젝트였지. 수주 성공했어. 평범한 미팅 중 나온 가벼운 질문이 기회였던 거야. 특별한 순간만 주목하면 놓치는 게 많아. 평범한 순간들이 더 중요해. 거기에 진짜 기회 많아. 산다글로비스 물류 계약 단을 때 봤어. 고객사 방문했어. 평범한 상담이었지. 이야기 안 나왔어. 그냥 인사차 방문이었어. 근데 현장 둘러보는데 물류 문제 보였어. 비효율적이었지. 개선 방안 제안했어. 바로 그 자리에서 고객사가 관심 보였어. 제안서 정했지. 준비해서 보냈어. 계약단했어. 평범한 방문이 기회로 바뀐 거야. 평범함 속에서 특별함 찾는 눈 필요해. 저녁에 이렇게 그 다음날 모든 날이 기회의 날일 수 있어. 모든 순간이 기회의 순간일 수 있지. 현대위야. 설비 판매할 때 경험했어. 전시의 마지막 날이었어. 사람 별로 없었어. 정리하려던 잠이었지. 한 사람이 부스 왔어. 까지 와줘서 고맙다고 했어. 설명했어. 관심 보이더라고. 연락처 교환했어. 큰 주문 들어왔어. 그날 마지막에 온 그 사람이었어. 정리한다고 대충 됐으면 못 잡았을 기회야. 평범한 날을 특별하게 만드는 건 태도야. 매일 집중하고 매일 최선 다하고 그러면 평범한 날도 기회의 날 돼. 현대카드 고객 상담할 때도 그랬어. 평범한 상담 전화였어. 받는 문의였지. 근데 정성껏 답했어. 고객이 감동했어. 주변에 추천했지. 그 추천으로 신규 고객만이 왔어. 평범한 상담 하나가 기회 만든 거야. 특별한 날 기다리지 마. 오늘이 특별한 날이야. 지금이 특별한 순간이야. 평범해 보여도 기회 숨어 있어. 현대건설 현장 관리할 때 봤어. 평범한 일상 점검이었어. 매일 하는 거였지. 근데 그날 작은 문제 발견했어. 대수롭지 않게 보일 수 있었어. 근데 바로 조치했어. 그게 큰 사고 막았어. 평범한 점검이 위기 막은 거야. 기회든 위기든 평범한 날에 와 특별해 보이는 신호 앉아. 평소처럼 와 평소처럼 대하면 놓쳐. 현대 엘리베이터 유지 보수할 때 경험했어. 전기 점검 나갔어. 평범한 점검이었지. 근데 고객이랑 대화하다 들었어. 빌딩 확장 계획이 있다고, 엘리베이터 추가 필요하다고 바로 제안해서 보내겠다고. 계약단에서 평범한 점검 중 나온 대화가 기회였어. 대충 점검하고 갔으면 못 들었을 이야기야. 매일이 기회의 날이야. 월요일도 금요일도 아침도 저녁도 평범하다고 방심하지 마. 평범 속에 기회 숨어 있어. 그걸 찾는 게 실력이야. 현대중공업 해양 플랜트 입찰할 때였어. 저녁에 준비했지. 경조사부터 시작했어. 발주처 니즈 파악하고 경쟁사 분석하고 기술 검토 깊게 했어. 원가 계산도 세밀하게 했지. 설계안 여러 개 만들었어. 자반 찾으려고 디스크 분석도 차이차이
모든 변수 고려했지. 자, 당일 우리 제안서 꺼웠어. 다른 도선서 2배였지. 저녁에 이렇게 그 다음날 수족 땄어. 가격만 본 게 아니었어. 준비 깊이 봤지. 깊게 준비한 만큼 신뢰 줬어. 그 프로젝트 성공적으로 끝냈어. 준비 깊이가 결과 만들었어. 약해 준비했으면 못 땄을 거야. 깊이 준비했으니까 몰릭한 거지. 현대건설 해외 진출할 때도 그랬어. 조사 2년 했어. 다른 건설사들은 섭달했지. 우리는 깊게 팠어. 법규 공부하고 문화 이해하고 선언 물색하고 이제 고용해서 정보 모았어. 시장 세밀히 분석했지. 진출할 때 문제 없었어. 준비 다 돼 있었으니까 다른 건설사들은 시행착오 겪었어. 바로 성과 냈지. 1년 준비가 10년 앞서게 했어. 깊게 준비한다 뿐이야. 약해 준비했으면 실패했을 거야. 준비 깊이는 시간만의 문제가 아니야. 얼마나 세밀하게 보느냐의 문제지. 표면만 볼 거냐, 끝까지 파고들 거냐. 현대자동차 신차 개발할 때 봤어. 경쟁사들은 시장 조사 기본만 했어. 우리는 꽤 했지. 고객 인터뷰 수백 건 했어. 이제 운전자들 만나서 불편한 점 들었어. 그러면 니즈 찾았지. 그걸 설계에 반영했어. 출시하니까 반응 좋았어. 고객들이 원하던 기능 들어있었거든. 경쟁 차량보다 잘 팔렸지. 깊게 준비한 결과야. 얕게 준비하면 번만 그리고 깊게 준비하면 본질 봐. 본질 보면 경쟁력 생겨. 남들 못 보는 거 보니까 현대카드 신상품 기획할 때 경험해서 시장 조사 깊게 해서 단순 설문만 한 게 아니야. 고객 소비 패턴 분석해서 빅데이터 활용했어. 숨은 패턴 찾았지. 고객도 몰랐던 니즈 발견했어. 그걸 반영한 상품 만들었어. 대박났어. 고객들이 이거 원했다고 했어. 자기들도 몰랐던 니즈였는데 깊게 준비했으니까 찾아낸 거야. 준비 피는 실력 차이 만들어. 약해 준비한 사람은 평범한 결과, 내 깊게 준비한 사람은 특별한 결과 내지. 현대제철 신제품 개발할 때도 그래서 요구사항 듣고 끝내는 게 아니었어. 왜 그걸 원하는지 물었어. 고객사 공점 직접 봤어. 어떻게 쓰이는지 관찰했지. 좀 파악했어. 요구사항. 너무 진짜 니즈 찾았어. 그 니즈 충족하는 제품 개발했어. 고객사가 깜짝 놀랐어. 그 요구한 것보다 더 좋았거든. 깊게 준비하니까 가능했어. 얕게 준비했으면 요구사항만 맞췄을 거야. 특별할 거 없었을 거지. 준비는 투자야. 시간 투자하고 노력 투자하고. 투자라 나중에 돌아와. 몇 배로 불어서. 상대방 조사부터 했어. 신용도 확인하고 거래 실적 확인하고 현지 가서 공장 봤어. 경영진 만나서 대화했지. 3달 걸렸어. 확신 생겼어. 계약했지. 안전한 거래여서 금집을 합시라고 품질 좋았어. 장기 거래로 이어졌지. 깊게 준비 안 했으면 리스크 컸을 거야. 문제 생겼을 수도 있어. 준비가 리스크 줄인 거야. 준비 깊이는 차별화야. 남들이 안 하는 만큼 더 하면 남들과 달라져. 그 차이가 경쟁력이야. 근데 상선 신규 항로 때 경험했어. 항로 조사 깊게 했어. 물동량만 본 게 아니야. 계절별 변화 봤어. 항만시설 점검했지. 현지 물류업체 만났어. 모든 변수 파악했어. 운항 시작하니까 문제 없었어. 준비 다 돼 있었으니까. 다른 선사들은 시행착오 겪었어. 이렇게 그 다음날 우리는 손저로웠지. 준비 깊이가 운영 안정성 만든 거야. 얕게 준비했으면 문제 많았을 거야. 깊게 준비하려면 시간 들여야 해. 급하게 하면 얕아져. 천천히 깊게 파야지. 그래야 본질 봐. 현대 엔지니어링 플랜트 설계할 때도 그랬어. 고객사 요구사항 받았어. 바로 설계 들어가는 게 아니었어. 현장조사 먼저 했어. 환경 분석하고 조건 파악하고 유사 사례 연구했어. 설계 찾으려고 2달 걸렸어. 설계 시작했지. 문제 없었어. 한 번에 통과됐어. 시공도 순조로웠지. 깊게 준비했으니까 정확했어. 약해 준비했으면 재설계했을 거야. 시간 더 걸렸을 거지. 준비는 미래를 당겨오는 거야. 미리 준비하면 미래 문제 미리 해결해. 닥쳐서 허둥대지 않아. 현대글로 비싼 물류 시스템 구축할 때 봤어. 날
요구사항 분석 깊게 했어. 근데 불편한 점만 듣는 게 아니었어. 미래 확장 계획 들어서 성장 예상치에 반영했지. 유연한 시스템 설계했어. 네, 나중에 추가 개발 최소화하려고 시스템 오래 썼어. 확장도 쉬웠지. 처음부터 깊게 준비했으니까 약해 준비했으면 금방 교체했을 거야. 준비 깊이가 수명 결정에 풍동, 시스템도 사업도 깊게 준비한 만큼 오래가. 현대오일뱅크 정시설 증설할 때 경험했어. 환경 영향평가 이렇게 했어. 접규 사항만 충족하는 게 아니었어. 주변 주민 의견 들었어. 환경 단체 만났지. 우려사항 파악했어. 대책 마련했어. 증설 진행 순조로웠어. 반대 없었지. 주민들도 이해했어. 깊게 준비했으니까 갈등 없었던 거야. 약게 준비했으면 반대 심했을 거야. 공사 지연됐을 거지. 이제 준비가 갈등 예방한 거야. 지금 준비하고 있어. 얼마나 깊게 하고 있어. 겉만 보고 있어. 끝까지 파고들고 있어. 피가 차이만 들어. 남들만큼만 준비하면 남들만큼만 가. 남들보다 깊게 준비해야 남들보다 멀리 가. 준비가 거리 결정해. 깊게 준비해. 멀리 가고 싶으면 현대해운 사업 초기에 선원 한 명 있었어. 성실했어. 열심히 일했지. 근데 몇 년 지나도 그대로 했어. 왜 그럴까 물었어. 그녀가 뭐냐고 그냥 일 열심히 하는 거라고 했어. 구체적인 목표 없었어. 선장되고 싶은지 기관장 되고 싶은지 물었어. 생각 안 해봤다고 했어. 그냥 주어진 일만 했던 거야. 그 목표 세우라고 했어. 그런데 어떻게 될 건지 현장 목표 세웠어. 그때부터 달랐어. 항해 공부 시작했어. 자격증 땄지. 승진 빨라졌어. 결국 선장됐어. 저녁에 목표 생기니까 딜 모인 거야. 목표 없으면 방황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열심히 해도 제자리야. 방향 없이 움직이니까 현대백화점 직원 중에도 봤어. 일 잘하는 직원이었어. 근데 성장 없었어. 몇 년째 튼 자리였지. 목표 물었어. 없었어. 그냥 월급 받으면서 일하는 거라고. 다이어트 되고 싶은지 매니저 되고 싶은지 몰랐어. 목표 세우게 했어. 다이어트 되는 거로 공부할 거 알려줬지. 상품 지식 쌓고 시장 조사하고 디파이어 됐어. 목표 생기니까 뭘 해야 할지 명확했던 거야. 길이 보였지. 목표는 나침반이야. 방향 알려줘. 어디로 가야 할지 보여주지. 목표 없으면 표류해. 바람 부는 대로 가. 현대건설 현장 소장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 능력이 있었어. 근데 더 올라가지 못했어. 목표 없었어. 현장 소장으로 만족했지. 임원 되고 싶은 생각 안 했어. 그냥 현장만 잘 관리하면 된다고. 저녁에 한마 목표 없으니까 준비 안 했어. 경영 공부 안 하고 네트워크 안 쌓고 임원 될 기회와도 준비 안 돼 있었지. 목표 있는 사람은 달랐어. 임원 목표 세운 소장이 있었어. 경영 공부했어. MBA 같이 임원들이랑 교류했어. 기회 왔을 때 준비돼 있었어. 임원 됐지. 목표가 준비하게 만든 거야. 준비가 기회 잡게 했고. 목표 세우면 우선순위 정해져. 뭐가 중요한지 알아. 시간 관리되지. 에너지 집중돼. 현대카드 마케팅 팀장이 있었어. 목표 명확했어. 3년 내 임원 되는 거. 그 목표로 모든 걸 판단했어. 이 프로젝트 하면 임원 되는데 도움될까? 이 교육 받으면 도움될까? 판단 기준이 목표였어. 시간 낭비 안 했어. 중요한 것만 했지. 3년 뒤 임원 됐어. 이제 목표가 길 만든 거야. 배 없으면 모든 게 똑같아 보여. 뭐가 중요한지 몰라. 시간 낭비하지.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해. 정말 파보 저녁에 이렇게 그 다음날 현대모비스 연구원 중에 봤어. 똑똑했어. 근데 성과 없었어. 여러 프로젝트 조금씩 했어. 표 없었어. 뭐 하고 싶은지 몰랐지. 그냥 주어지는 일에 했어. 깊이 없어서 저녁에 했어. 전기차 부품 전문가 되는 거로 그때부터 집중했어. 전기차 관련 프로젝트만 했어. 1년 만에 전문가 됐어. 회사에서 인정받았지. 목표가 집중하게 만든 거야. 목표는 동지죠. 힘들 때 버티게 해. 왜 하는지 알으니까 포기하지 않아. 근데 제철 생산직 사원이 있었어. 고졸이었어. 근데 목표 있었어. 공장장 되는 거 불가능해 보였어. 고졸이 공장장 되게 힘들거든. 근데 포기 안 했어. 저녁에 이렇게 그 다음날 또 있었으니까 야간 대학 다녔어. 학위 땄어. 자격증 여러 개 땄지. 승진시험 계속 봤어. 년장 돼서
목표가 버티게 한 거야. 목표 없었으면 중간에 포기했을 거야. 목표 세울 때 구체적이어야 해. 막연하면 안 돼. 해야지. 언제까지 뭐 이룰 건지. 현대 엔지니어링 신입사원 교육할 때 말했어. 5년 뒤 자기 모습 상상해보라고. 구체적으로 어떤 직급이고 어떤 일하고 얼마 버는지 구체적으로 보아. 그게 목표가 되는 거야. 구체적인 목표는 계획 만들게 해. 거기 가려면 뭘 해야 하는지 보여. 단계 나눠지지. 현대글로비스 물류기획자 있었어. 10년 뒤 임원 목표 세웠어. 구체적으로 물류 담당 임원 거기 가려면 뭘 해야 할까? 계획 세웠어. 해외 경험 필요했어. 영어 공부 시작했지. MBA 필요했어. 준비했어. 단계별로 실현했어. 10년 뒤 임원 됐어. 목표대로 계획대로. 목표 없는 사람은 우연에 맡겨. 운 좋으면 성공하고 아니면 실패하고. 네가 주도 못해. 목표 있는 사람은 계획 세워 실행해. 자기가 만들어가. 운에 맡기지 않아. 현대 상선운항 관리자 있었어. 그게 목표 없었어. 회사 시키는 대로 했어. 탄력 나는 대로 갔지. 경력사였는데 방향 없었어. 이것저것 해봤는데 전문성 없었어. 그냥 나이만 먹었지. 목표 있는 동료는 달라서 컨테이너 전문가 되는 표 세웠어. 컨테이너 항로만 지원했어. 발령 조정해달라고 했어. 회사도 고려해줬지. 10년 뒤 컨테이너 부문 책임자 됐어. 저녁에 이렇게 그 다음날 목표가 경력 만든 거야. 목표 없으면 경력 산만해. 목표 있으면 경력 집중돼. 목표는 에너지 집중시켜. 분산 안 시키지. 곳으로 모아. 그래야 뚫려. 현대위야 영업사원이 있었어. 매출 목표 세웠어. 1년에 100억 구체적이었지. 그 목표로 모든 활동 판단했어. 이 거래처 만나면 목표 달성에 도움될까? 이 제안하면 될까? 선택과 집중해서 목표 달성 가능한 거래처 집중 공략했지. 1년 뒤 목표 달성했어. 목표 없는 동료는 어떻게 됐을까? 이것저것 다 했어. 집중 못했지. 매출 낮았어. 그녀가 성과 회의 만든 거야. 목표 있으면 집중해. 과 나와. 목표 없으면 분산돼. 성과 없어. 현대캐피탈 심사역 있었어. 목표 명확했어. 리스크 관리 전문가 되는 거. 그 분야 최고 되는 거. 관련 교육 다 차려서 들었어. 자격증 세미나 참석했지. 전문 서적 읽었어. 5년 뒤 사내 최고 전문가 됐어. 외부에서도 인정받았지. 목표가 전문가 만든 거야. 저녁에 이렇게 다음날 목표 세워. 언제까지 뭘 이룰 건지 크게 나침반대 길을 보여줘. 목표 있으면 매일이 의미 있어. 목표로 가는 길이니까. 목표 없으면 매일이 그냥 지나가. 쌓이는 게 없어. 현대중공업 용접공 있었어. 목표 세웠어. 최고 용접 기능장 되는 거, 국가대표 되는 거 매일 연습했어. 근무에도 했어. 주말에도 했지. 목표 있었으니까 가능했어. 기능장 됐어. 국가대표 됐지. 금메달 땄어. 목표가 챔피언 만든 거야. 지금 목표 있어. 없으면 세워. 당장 1년 뒤, 5년 뒤, 10년 뒤 어떻게 될 건지 구체적으로 목표 세우면 길 보여. 뭘 해야 할지 알아. 하루하루 의미 생겨. 목표가 나침반이야. 목표 없으면 길도 없어. 현대리베이터 유지 보수 팀 회의할 때였어. 고객 불만 줄이는 방안 논의했지. 좋은 아이디어 나왔어. 담당자가 말했어. 시스템 바꿔야 한다고. 시간 걸린다고. 예산 필요하다고. 변명이었어. 다른 방법 없냐고 물었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 생각해 보더니 있었어. 당장 가능한 것들. 고객 응대 매뉴얼 개선하고 출동시간 단축하고 바로 실행했어. 불만 줄었어. 시스템 바꾸는 건 나중에 했어. 당장 할 수 있는 거 먼저 했지. 실행의 결과 만든 거야. 변명하는 사람은 이유 찾아. 왜 안 되는지 그냥 못하는 이유 그걸 설명하는 데 시간 써. 현대오일뱅크 정유 공정 개선할 때 봤어. 문제점 파악했어. 개선 방안도 나왔지. 근데 실행 안 됐어. 기술 침입 변명해서 설비 노후에서 안 된다고. 투자 필요하다고. 경영진 승인 필요하다고. 변명만 하고 실행 안 했어. 몇 달 지났어. 문제 그대로였지. 손해 계속됐어. 다른 정유사는
어떻게 하나 봤어. 단 문제 있었는데 해결했더라고. 그랬을까? 비교치 없이 운영 방식이더라고. 당장 할 수 있는 방법 찾은 거야. 우리도 적용했어. 개선됐지. 변명할 시간에 방법 찾았으면 진짜 해결됐을 거야. 변명이 시간 잡아먹은 거지. 실행하는 사람은 방법 찾아. 어떻게 하면 되는지 가능한 방법.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현대 건설 현장에서 자주 봤어. 공점 지연될 때 요 변명하는 현장이 있고 실행하는 현장이 있어. 변명하는 현장은 이유, 나열의 날씨 탓, 자재, 타 실력 탓, 이유 많아. 근데 해결 없어. 실행하는 현장은 달라. 날씨 나쁘면 실내 작업 먼저, 차제 늦으면 다른 공점 판결 방법 찾아. 공정만 해야지. 실행이 결과 만드는 거야. 변명은 결과 못 만들어. 변명은 아니야. 한번 하면 계속해. 버릇돼. 뭐 하려고 해도 먼저 변명부터 떠올라. 현재 카드 신상품 개발할 때 경험했어. 아이디어 나왔어. 자가 변명했어. 시스템 구축 시간 걸린다고. 법규 검토 필요하다고. 협력사 섭외 어렵다고 하는 이유 가득했어. 방법 찾으라고. 시스템은 간단하게 먼저 만들고 나중에 개선하면 되지. 법규는 변호사 쓰면 되고 협력사는 기존 거래처 활용하면 되지. 방법 있었어. 실행했어. 상품 출시됐고 성공했어. 변명할 시간에 실행했으니까 가능했어. 변명만 했으면 기회 놓쳤을 거야. 실행은 불완전해도 돼. 완벽하지 않아도 시작해 하면서 고쳐. 변명하면서 기다리는 것보다 나 현대모비스 부품 공급할 때 봤어. 딱히 촉박했어. 생산팀이 변명했어. 설비 부족하다고, 인력 모자란다고, 불가능하다고 했어. 방법 찾으라고 했어. 외주 활용하면 되지. 산업하면 되고 정말 가동하면 되고 방법이 있었어. 실행했어. 납기 맞췄어. 변명 안 하고 방법 찾았으니까 가능했지. 변명은 책임 회피야. 내 잘못 아니라고. 환경 단남 탓. 실행은 책임지는 거야. 내가 해결하겠다고. 현대제철 품질 문제 생길 때도 그랬어. 변명하는 팀이 있었어. 이제 원자재 품질 나쁘다고 공급사 탓했어. 실행하는 팀은 달랐어. 원자재 검사 강화했어. 공급사랑 협의해서 문제 해결됐어. 실행한 팀이, 변명한 팀은 문제 그대로였어. 실행이 차이 만든 거야. 변명 많은 조직은 느려. 회의만 많고 결정 안 나고 그냥 실행 없어. 실행 많은 조직은 빨라. 바로 해. 현대중공업 선박 건조할 때 봤어. 설계 변경 필요할 때 있어. 변명하는 팀은 회의만 해. 왜 변경해야 하는지 보고서 쓰고 받으려고 기다리고. 몇 주 걸려. 실행하는 팀은 달라. 변경안 만들어서 바로 제안해. 승인 받으면 즉시 실행해. 일주일이면 끝나. 속도 차이 엄청나. 실행이 속도 만드는 거야. 변명은 속도 죽여. 변명할 때 에너지 소모돼. 이유 설명하고 가고 정작 일은 안 하지. 재능비야. 현대 상선 운항 관리할 때 경험했어. 항로 변경 필요했어. 기상 악화 예상됐거든. 변명하는 항해사 있었어. 스케줄 지켜야 한다고. 화주 동해 필요하다고. 변경 어렵다고. 실행하는 항해사는 달랐어. 바로 대체 항로 찾았어. 화주한테 연락했지. 변경 승인 받고 즉시 변경했어. 잠깐 안전 확보했어. 스케줄도 큰 차이 없었지. 실행이 문제 해결한 거야. 변명은 정체야. 멈춰 있는 거지. 실행은 전진이야. 앞으로 가는 거야. 정체 원해. 전진 원해. 현대 글로비스 물류센터 운영할 때도 봤어. 효율 떨어질 때 변명하는 관리자 있었어. 인력 부족하다고. 시스템 낡았다고. 공간 좁다고. 변명만 하더라고. 실행하는 관리자는 달랐어. 동선 개선해서 배치 바꿨지. 효율 올랐어. 인력 총원 없이 시스템 교체 없이 지금 할 수 있는 거 했어. 실행이 개선 만든 거야. 지금 변명하고 있어. 왜 안 되는지 이유 대고 있어. 멈춰. 방법 찾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장장할 수 있는 거 있어. 완벽하지 않아도 돼. 시작해. 실행해. 그게 진전이야. 변명은 버려. 실행해. 현대건설 중동 진출 성공했을 때 사람들이 말했어. 용 좋았다고.
타이밍 좋았다고 우연이라고. 우연 아니었어. 10년 준비해서 중동시장 조사하고 현지 파트너 찾고 기술 축적하고 여보 할 줄 아는 직원 채용해서 이슬람 문화 공부했지. 현지 적응 준비 철저히 했어. 입찰 기회 왔을 때 준비돼 있었어. 바로 대항서 냈지. 다른 건설사들은 준비 안 돼 있었어. 수주 땄어. 운이 아니었어. 10년 준비 결과였지. 선택의 누적이었어. 사람들은 결과만 봐, 과정 안 봐. 성공하면 운 좋다고 해. 준비 과정 모르니까. 자, 미국 진출할 때도 그랬어. 성공하니까 사람들이 운 좋다고 했어. 시기 좋았다고. 시기 선택한 것도 전략이었어. 시장 분석해서 최적 타이밍 잡았지. 간역에. 다음날 우연 아니었어. 품질 개선 몇 년 했어. 디자인 개선했지. 가격 경쟁력 확보했어. 전략 세웠어. 철저한 준비였어. 진출해서 성공했지. 준비한 대로 된 거야. 우연 아니야. 성공은 매일의 선택이 쌓인 거야. 오늘 뭘 선택하는지, 어떻게 시간 쓰는지, 어디에 집중하는지, 그때 시장 점유율 높일 때 봤어. 매일 선택해서 어떤 상품 내놓을지, 어떻게 마케팅할지, 고객 데이터 분석해서 니즈 파악했지. 그냥 맞춰 상품 개발했어. 매일 이런 선택들. 2년 뒤 점유율 확 올랐어. 우연이라고 할까? 아니지. 매일의 선택이 만든 결과야. 실패도 우연 아니야. 선택의 결과야. 잘못된 선택 쌓이면 실패. 제대로 된 선택 쌓이면 성공해. 현대상선 어려울 때 있었어. 적자 계속됐지. 왜 그랬을까? 우연일까? 아니야. 잘못된 선택들이었어. 과잉 투자했어. 그냥 분석 잘못했지. 비용 관리 안 했어. 선택의 결과였어. 우연히 실패한 게 아니야. 잘못 선택해서 실패한 거지. 개선했어. 투자 조절하고 노선 재편하고 비용 절감하고 선택 바뀌니까 결과 바뀌었어. 투자 전환했어. 이것도 우연 아니야. 제대로 된 선택의 결과야. 이제 운이라는 건 준비와 기회의 만남이야. 준비 안 하면 기회 와도 못 잡아. 준비하고 있으면 기회 왔을 때 잡지. 현대중공업 LNG선 수주할 때 경험했어. 시장 침체기였어. 발주 없었지. 근데 우리는 준비했어. 기술 개발 계속했어. 설계 능력 키웠지. 원가 경쟁력 확보했어. 준비하고 있었어. 갑자기 대형 발주 나왔어. 기회였지. 우리는 준비돼 있었어. 바로 제안했어. 수주 땄어. 저녁에 이렇게 그 다음날 운 좋았다고 할까? 아니야. 준비했으니까 기회 잡은 거야. 준비 안 했으면 못 잡았어.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 매일 제대로 선택해. 중요한 것에 집중하고 필요 없는 건 버리고. 근데 제철 경쟁력 높일 때도 그랬어. 매일 선택했어. 어떤 설비 투자할지, 어떤 기술 개발할지, 품질 개선에 집중할지, 원가 절감에 집중할지 선택하고 실행했어. 매일 5년 뒤 경쟁력 확보됐어. 그게 선도됐지. 우연이 아니야. 매일의 올바른 선택이 만든 거야. 잘못된 가는 사람도 있어. 중요하지 않은 것에 시간 쓰고 필요한 건 미루고. 가나안은 현대모비스 부품 개발할 때 봤어. 실패하는 팀이 있었어. 왜 실패했어? 재능 없어서? 아니야. 선택이 잘못됐어. 쉬운 것만 하려 했어. 어려운 기술 피했지. 단기 성과만 쫓았어. 당연히 경쟁력 안 생겨. 되지. 우연이 아니야. 잘못된 선택의 결과야. 성공하는 팀은 달라서 어려운 기술 선택했어. 장기 투자했지. 단기 손해 감수하고 5년 뒤에 기술력 확보됐어. 시장 선도했지. 성공했어. 제대로 된 선택의 결과야. 할 때마다 미래 만들어져. 오늘 선택이 내일 만들고 이번 달 선택이 내년 만들어. 현대엔지니어링 플랜트 사업 키울 때 경험했어. 선택의 기로 많았어. 단기 수익 쫓을까? 장기 기술 쌓을까? 장기 선택해서 기술 개발에 투자했지. 당장 수익 안 났어. 축적됐어. 대형 프로젝트 수주 가능해졌지. 수입 확 올랐어. 장기 선택이 맞았던 거야. 단기 선택했으면 당장 수익 났겠지. 근데 기술 못 쌓았을 거야. 나중에 경쟁력 없었을 거고. 선택이 미래 정해. 우연 아니야. 선택의 합이야. 성공하고 싶으면 제대로 선택해야 해. 매일 중요한 거 선택하고 중요하지 않은 건 버리고. 현대글로비스 물류 네트워크 확장할 때도 그랬어. 선택만 했어. 어느 지역 먼저 진출할까 분석했어. 시장성 보고 경쟁 상황 보고
최선의 선택 찾았지. 실행해서 성공했어. 네트워크 확장됐지. 운이 아니야. 제대로 된 분석과 선택의 결과야. 선택한 지역도 있었어. 실패했지. 그것도 우연 아니야. 분석 부족했고 잘못한 거야. 다음 선택에 반영했지. 선택 나아졌어. 성공률 놀랐어. 성공은 배움의 결과이기도 해. 저녁 이렇게 그 다음날 실패해서 배우고 성공해서 배우고 배움 적용해서 더 나은 선택하고. 현대비야 설비사업 확장할 때 봤어. 초기 실패 있었어. 자, 판단 잘못했지. 배웠어. 다음엔 시장조사 더 철저히 했어. 딱 신중하게 했지. 성공했어. 실패가 우연 아니었던 것처럼 성공도 우연 아니야. 예, 배움과 개선의 결과야. 지금 선택하고 있어. 매일 어디에 시간 쓸지, 뭘 공부할지, 누구 만날지 그 선택들이 쌓여 1년 뒤, 5년 뒤, 2년 뒤 자기 모습 만들어. 야, 우연이 아니야. 성공하고 싶어. 그럼 제대로 선택해. 매일 중요한 거 선택하고 실행에 쌓여가. 그게 성공이야. 실패하기 싫어. 그럼 잘못된 선택하지 마. 쉬운 것만 선택하지 말고 중요한 거 선택해. 성공은 절대 우연하냐? 되게 합의야? 매일의 선택이 미래 만들어. 제대로 선택해. 그게 성공의 길이야. 현대 해상 신상품 개발을 때서 기획팀이 시장 조사만 했어. 완벽한 데이터 모으려고 길 찾고 있다고 했어. 확실해지면 움직이겠다고. 근데 확실해지는 날 안 왔어. 데이터 더 필요하다고, 분석 더 해야 한다고 움직이지 않았어. 시간만 갔지. 막았어. 지금까지 나온 정보로 일단 시작하라고, 움직이면서 보완하라고 움직였어. 움직이니까 보이더라고. 뭐가 부족한지, 뭘 더 해야 하는지 나왔어. 성공했지. 움직였기 때문이야. 움직이지 않았으면 아직도 준비 중이었을 거야. 길을 완벽하게 찾으려고 하면 못 움직여. 완벽한 길은 없어. 움직이면서 만드는 거야. 현대캐피탈 신규 사업 시작할 때도 그랬어. 사업 계획 세웠어. 완벽하지 않았지. 불합실한 부분이 있었어. 더 준비할까 고민했어. 근데 시작했어. 움직였지. 부딪히면서 배웠어. 고객 만나니까 니즈 보였어. 시장 들어가니까 경쟁 상황 보였지. 계획 수정했어. 1년 뒤 사업자리 잡았어. 움직였기 때문에 가능했어. 준비만 했으면 기회 놓쳤을 거야. 움직여야 기회 만나. 가만히 있으면 기회 안 와. 얘는 움직이는 사람한테 다 현대건설 신규 시장 개척할 때 봤어. 팀이 있었어. 한 팀은 준비만 했어. 그런 팀은 일단 움직였어. 현지 가서 발품 팔았지. 예, 사람 만나고 정보 모으고 1년 뒤에 어떻게 됐을까? 준비만 한 팀은 아직 계획 수정 중이었어. 이렇게 그 다음날 움직인 팀은 프로젝트 따냈어. 움직임이 차이 만든 거야. 기회는 움직이는 사람한테 온 거지. 길 찾는 것도 중요해. 근데 너무 오래 찾으면 안 돼. 이제 방향 나오면 움직여야지. 현대제철 신제품 개발할 때 경험했어. 기술팀이 완벽한 제품 만들려고 했어. 실험실에서 계속 개발했지. 시장 출시 미뤘어. 이제 완벽해지면 내놓겠다고 2년 걸렸어. 출시했는데 시장 반응 비지근했어. 왜 그랬을까? 시장 니즈 바뀌었어. 2년 사이에 고객 원하는 거 달라졌지. 지금 개발 의도랑 맞지 않았어. 완벽함 추구하다가 타이밍 놓친 거야. 다른 제품은 달랐어. 80% 완성도에서 출시했어. 시장 반응 보면서 개선했지. 피드백 받아 수정했어. 시장 니즈 맞췄지. 성공했어. 움직이면서 완성한 거야. 움직이면 피드백 받아. 시장에 알려줘. 고객이 말해줘. 저녁에 이렇게. 그 다음날 뭐가 맞고 뭐가 틀렸는지. 현대모비스 부품 납품할 때도 그랬어. 샘플 만들었어. 완벽하지 않았지. 고객사에 보냈어. 피드백 왔어. 이건 좋고 저건 개선 필요하다고. 수정했어. 다시 보냈지. 몇 번 반복했어. 완성됐어. 고객사 만족했지. 품 시작했어. 움직이면서 완성한 거야. 실험실에서 완벽하게 만들려 했으면 시간 오래 걸렸을 거야. 그랬을 수도 있어. 고객 니즈 정확히 몰랐을 테니까. 길은 걸어야 생겨. 앉아서 생각만 하면 안 생겨. 일단 걸어. 그럼 길 보여. 현대상선 신규 항로 개척할 때 봤어. 완벽한 항로 계획 세우려 했어. 모든 변수 고려하려고 시작을 못했어. 변수가 너무 많았거든. 날씨, 항만, 물동량 경쟁사 끝이 없었어. 일단 시작하라고 했어. 시범운항하라고 해봤어. 문제 보였어. 해결하면서 같이 3개월 뒤 항로 안정돼서 움직이면서
해적화한 거야. 준비만 했으면 아직도 시작 못했을 거야. 움직임이 학습이야. 해보니까 아는 거야. 안 해보면 몰라. 이론만으로는 부족해. 현대 엔지니어링 플랜트 설계할 때 경험했어. 신기술 적용 여부 결정해야 했어. 검토만 하면 끝이 없었어. 불확실성 많았지. 파일럿 프로젝트 했어. 꽤 적용해봤어. 배웠어. 뭐가 되고 안 되는지. 만약에 성공했어. 움직여봤으니까 가능했어. 검토만 했으면 결정 못했을 거야. 움직임이 확신 만든 거야. 기회는 움직이는 사람 따라다녀.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는 안 와. 왜 그럴까? 움직이면 사람 만나. 정보 들어. 강한 파업돼. 기회 보이지.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들어와. 현대글로비스 무유사업 합장할 때도 그랬어. 그냥 조사만 한 직원이 있었어. 보고서만 썼지 기회 못 찾았어. 보고서에는 기회 안 나와. 현장 가서 움직인 직원은 달랐어. 저녁에 현장 보고 기회 발견했어. 새로운 물류, 수요 파악했지. 사업 제안했어. 성공했어. 움직였기 때문이야. 움직이니까 기회 만난 거지. 지금 준비하고 있어. 근데 얼마나 준비할 거야? 완벽해질 때까지. 그럼 영영 시작 못해. 60% 준비됐으면 시작해. 움직여 부족한 40%는 움직이면서 채워. 현대중공업 신조선 기술 개발할 때 봤어. 80% 개발됐을 때 적용 시작했어. 시범 선박에 적용했지. 문제 나왔어. 개선했어. 다음 선박에 반영했지. 반복하면서 완성됐어. 100% 됐어. 움직이면서 완성한 거야. 실험실에서 100% 만들려 했으면 몇 년 걸렸을까? 이제 적용하니까 빨리 완성된 거야. 움직임 없이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생각만으로는 변화 없어. 움직여야 변해. 현대카드 고객 서비스 개선할 때도 경험했어. 고객만 세우고 있었어. 완벽한 서비스 만들려고 시작하라고 했어. 일단 작게라도 시작했어. 고객 반응 봤지. 좋은 점 나쁜 점 나와서 개선했어. 다시 적용하고 반복했지. 서비스 완성됐어. 고객 만족도 올랐어. 움직였기 때문이야. 계획만 했으면 아직도 준비 중이었을 거야. 찾는 것과 움직이는 것 균형 필요해. 준비 없이 무작정 움직이는 것도 위험해. 최소한 준비하고 움직여. 현대위야 해외 영업할 때도 그랬어. 최소한 시장 조사에서 기본 정보 파악했지. 그리고 움직였어. 현지 가서 고객 만났어. 나머지는 현장에서 배웠지. 계약도 안 했어. 사업 확장됐어. 재소 준비하고 움직인 거야. 그냥 맞춘 거지. 길 찾고 있어. 방향 어느 정도 보여. 그럼 움직여. 걸어 움직이면서 길 명확해져. 기회도 만나. 움직임이 조건이야. 근데 오일뱅크 유가 폭등할 때였어. 시장 패닉 상태였지. 경쟁사들 급하게 움직였어. 재고 확보하려고 난리였어. 담당자들 흥분했어. 우리도 빨리 사야 한다고. 안 사면은 큰일 난다고 감정적으로 판단하려 했지. 멈췄어. 원칙대로 가자고. 우리 원칙은 뭐였나? 적정 재고 유지하고 가격 변동 대비해서 분산 구매하는 거. 원칙 지켰어. 급하게 사지 않았어. 분산해서 샀지. 한 달 뒤에 유가 떨어졌어. 급하게 산 경쟁사들 보내봤어. 우리는 괜찮았지. 원칙 지켰으니까. 감정에 휘둘렸으면 보내봤을 거야. 감정은 순간이야. 기쁘거나 화나거나 불안하거나 금방 지나가. 원칙은 변하지 않아. 언제나 같아. 근데 증권 주식 투자 자문할 때도 봤어. 시장 폭락해서 고객들 패닉 상태였지. 다 팔아야 한다고. 담당자들도 흔들렸어. 고객 말대로 해줘야 하나. 감정적으로 흔들렸지. 원칙 확인했어. 장기 투자 원칙, 분산 투자 원칙, 시장 타이밍 맞추지 않는 원칙. 고객한테 설명했어. 원칙대로 가자고. 일부 고객은 이해했어. 일부는 떠났지. 6개월 뒤 시장 회복했어. 원칙 지킨 고객들 수익 났어. 감정대로 판 고객들 손해봤지. 옳았어. 감정은 틀렸어. 감정은 일시적이었고 원칙은 지속됐어.
감정으로 판단하면 실수해. 흥분하면 과하게 하고 두려우면 못하고 일관성 없어. 현대건설 입찰할 때 경험했어. 큰 프로젝트였어. 따고 싶었지. 감정적으로 원했어. 가격 낮춰서라도 따고 싶다는 의견 나왔어. 감정이었어. 원칙은 뭐였나? 정이익률 확보하는 거. 만약에 원가 이하로 안 받는 거 원칙 확인했어. 적정 가격으로 입찰했어. 못 땄어. 아쉬웠지. 근데 나중에 알았어. 접잡았어. 원칙직해서 다행이었어. 감정대로 했으면 우리도 접잡았을 거야. 원칙은 나침반이야. 흔들릴 때 붙잡는 거지. 감정 소용돌이 칠 때 기준 되는 거야. 현대카드 연체 관리할 때도 그랬어. 고객 사연 들으면 감정 흔들려. 불쌍하고 도와주고 싶고 원칙 없으면 일관성 없어져. 이제 어떤 고객은 봐주고 어떤 고객은 안 봐주고 흔들리지. 원칙 세웠어.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 상황 파악하고 능력 평가하고 의지 확인하고 일관되게 적용했어. 공정했지. 저녁에 이렇게 그 다음날 고객들도 이해했어. 감정을 했으면 혼란스러웠을 거야. 원칙 있으면 의사결정 빨라 매번 고민 안 해도 돼. 원칙에 맞는지만 확인하면 되니까. 근데 모비스 품질 관리할 때 봤어. 납품 급할 때 있어. 검사 대충 하고 싶은 유혹 있지. 원칙은 명확했어. 모든 제품 검사한다. 출하 안 한다. 원칙이었어. 급해도 검사했어. 불량 발견하면 폐기했지. 납기 늦어져도 원칙 지켰어. 신뢰 쌓였어. 고객사가 우리 품질 밀었지. 장기거래로 이어졌어. 원칙이 신뢰 만든 거야. 감정대로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급한 날 불량 나갔을 거야. 신뢰 무너졌겠지. 원칙은 브랜드야. 저 회사는 원칙 지킨다. 믿을만하다. 이렇게 알려지는 거지. 현대제철 거래처 선정할 때도 경험했어. 친한 사람이 거래 제안했어. 인적으로 도와주고 싶었어. 감정이었어. 원칙은 뭐였나? 품질 가격 납기 능력으로 평가하는 거. 공정하게 평가했어. 기준 못 맞췄어. 거래 안 했지. 이 아쉬웠어. 근데 원칙 지킨 거야. 그냥 그 사람 다른 거래처에서 문제 일으켰어. 품질 불량 납기 지연 원칙 지켜서 다행이었어. 감정대로 했으면 우리도 피해봤을 거야. 원칙이 지켜준 거지. 원칙 세우는 게 중요해. 명확하게 글로 써놓고 흔들릴 때마다 봐야지. 현대상선 운임 결정할 때도 그랬어. 시장 상황 따라 감정 흔들려. 경쟁사 가격 보면 불안하고 원칙 세워서 원가 기반으로 적정 마진 붙이는 거, 시장 가격 참고하되 원가 이하로 안 받는 거. 이 원칙 지켜서 시장 가격 떨어져도 원가 이하 안 받았어. 손해 안 봤지. 경쟁사들 출혈 경쟁했어. 잡았지. 우리는 원칙 지켜서 괜찮았어. 원칙은 장기적이야. 장기 감정 무시하고 장기 유입봐. 지금 당장은 돈에 같아도 나중에 이득이야. 현대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수주할 때 봤어. 무리한 납기 오고 있었어. 받고 싶었어. 큰 프로젝트였거든. 감정적으로 받고 싶었지. 원칙은 뭐였나? 현실적으로 가능한 납기만 약속하는 거. 뭐 검토했어. 불가능했어. 거절했지. 아쉬웠어. 근데 받았으면 어땠을까? 납기 못 맞췄을 거야. 신뢰 잃었겠지. 페널티 물었을 거고. 원칙 지켜서 다행이었어. 원칙 있으면 후회 없어. 이 원칙대로 했으니까. 결과가 안 좋아도 원칙 문제가 아니라 상황 문제였던 거지. 현대글로비스 파트너 선정할 때도 경험했어. 좋은 조건 제시한 업체 있었어. 위기했지. 감정 흔들렸어. 근데 실사했어. 원칙이었거든. 모든 파트너 실사하는 거 문제 발견했어. 거래 안 했지. 그건 좋아도 원칙 지켰어. 6개월 뒤 업체부도 넣었어. 원칙 지켜서 피해 안 본 거야. 이 원칙은 경험에서 나와. 실패 경험하고 성공 경험하고 뭐가 맞는지 알게 돼. 그걸 원칙으로 만들어. 현대중공업 안전관리도 그래. 사복 경험하고 배웠어. 안전원칙 세웠지. 절대 타협 안 하는 거. 바빠도 안전점검해. 비용 들어도 안전장비 써. 원칙이야. 사고 줄었어. 원칙 덕분이야. 감정대로 했으면 팔 때 했을 거야. 사고 났겠지. 원칙은 팀을 하나로 만들어. 모두가 같은 기준으로 움직이니까 혼란 없어. 현대위야 영업팀 관리할 때 봤어. 원칙 없으면 영업사업마다 다르게 해. 여러 어떤 사람은
할인 많이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주고 원칙 세웠어. 할인 기준 명확하게 모두 같은 기준 적용하게 일관성 생겨서 고객들도 이해했지. 영업사원들도 편해서 4번 고민 안 해도 되니까. 감정 흔들릴 때 있어. 당연히 사람이니까. 근데 결정은 원칙으로 해야 될 감정 인정하되 원칙 따라야지. 현대해상 보상 심사할 때도 그래. 고객 사연 들으면 감정 흔들려. 근데 심사는 원칙대로 해. 감정 인정해. 안타깝다고. 근데 보상 기준은 원칙이야. 공정해야 하니까 고객한테 설명해. 원칙 알려주지. 대부분 이해해. 그분은 화내. 근데 원칙은 지켜야 해. 장기적으로 보면 원칙이 맞아. 공정하니까 신뢰받아. 신뢰가 사업 키워. 지금 감정 흔들려. 괜찮아. 인정해. 근데 결정은 원칙으로 해. 만약에 확인해. 따라 감정은 지나가 원칙은 남아. 원칙이 안정이야. 원칙 지켜. 흔들리지 마. 현대미포 조선 수주 실패했을 때였어. 팀 회의했지. 사람들이 변명했어. 경쟁사 가격이 너무 낮았다고. 시장 상황 안 좋다고. 탈주처 기준 가다롭다고 남 탓이었어. 한 팀장이 달랐어. 우리 제안이 다고 했어. 기술력 더 보여줬어야 했다고. 가격 경쟁력 높였어야 했다고. 자기 책임으로 본 거야. 다음 입찰 준비 달랐어. 기술 개선하고 원가 절감하고 준비 철저히 했지. 다음 입찰 땄어. 그 책임지는 태도가 결과 만든 거야. 남 탓했으면 개선 없었을 거야. 남 탓하는 사람은 변화 없어. 그녀가 못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는 바꿀 게 없다고 보지. 현대건설 현장관리 문제 생길 때도 봤어. 공정 지연됐어. 현장 소장이 변명했어. 날씨 탓, 가재 탓, 협력사 탓. 남 탓만 해서 개선 방안 없었지. 문제 계속됐어. 다른 현장은 달랐어. 현장이 책임졌어. 날씨 예측 못한 자기 잘못이라고. 자재관리 부족했다고. 그래서 날씨 정보 미리 확인하는 시스템 만들고 자재 재고 여유 확보하고 공정 정상화됐지. 책임지니까 해결됐어. 남 탓했으면 계속 문제였을 거야. 힘이야. 바꿀 수 있는 힘. 내가 책임지는 내가 바꿀 수 있어. 남 탓하면 바꿀 수 없어. 현대카드 고객 이탈 늘어날 때 경험했어. 여기에 이렇게 그 다음 말 마케팅 팀이 변명했어. 경쟁사 프로모션 좋다고 시장 환경 안 좋다고 남 탓이었어. 해결책 없었지. 고객 계속 떠났어. 새 팀장 왔어. 달랐어. 우리 상품이 경쟁력 없다고 인정했어. 서비스 부족하다고 책임지고 개선했어. 상품 리뉴얼하고 서비스 강화하고 고객 돌아왔어. 책임지는 태도가 변화 만든 거야. 남 탓하는 태도는 정체 만들어 뒤에는 책임지는 사람한테 와 문제를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풀 수 있다고 믿는 사람. 현대 모비스 품질 문제 생길 때도 그랬어. 불량률 올랐어. 생산팀이 변명했어. 원자재 품질 나쁘다고 설비 노후했다고 남 탓했지. 해결 안 됐어. 품질팀장이 나섰어. 생산 공정 점검하겠다고 우리가 개선할 부분 찾겠다고 책임지고 들어갔어. 공정 개선 좀 찾았지. 작업 방법 바꾸고 검사 강화하고 불량률 떨어졌어. 원자재 안 바꿔도 됐어. 설비 교체 안 해도 됐어. 우리가 바꿔서 해결한 거야. 책임이 해결 만든 거지. 남 탓은 핑계만 만들어. 책임지면 주도권 생겨 상황 컨트롤 할 수 있어. 남 탓하면 주도권 없어. 남이 바꾸길 기다려야지. 근데 제철 영업 실적 부진할 때 봤어. 영업팀이 변명해서 경기 안 좋다고 고객 구매력 떨어졌다고 남 탓이었어. 개선 노력 없었지. 실적 계속 나빴어. 새 영업팀장 왔어. 고객 니즈 제대로 파악 못한 우리 잘못이라고 했어. 제한 방식 바꿔야 한다고 책임지고 바꿨어. 고객 방문 늘리고 맞춤 제한하고 실적 올랐어. 같은 시장 같은 고객인데 결과 달랐어. 태도 차이였어. 책임지는 태도가 성과 만든 거야. 남 탓하는 사람은 피해자야. 환경 탓돈 탓. 자기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해. 근데 상선 접전할 때도 그래서 정영진이 변명해서 해운 시황보다고
유가 올랐다고. 맞는 말이야. 근데 남탓만 하면 해결 없어.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비용 절감할 수 있어. 노선 효율화할 수 있지. 서비스 개선할 수 있어. 여기에 있는 것들 책임지고 실행해서 자 전환해서 시황 안 좋아도 가능해서 우리가 바꿨으니까 책임지는 사람은 능동적이야. 기회 찾아 방법 찾지. 남 탓하는 사람은 수동적이야. 당장 바뀌길 기다려. 현대엔지니어링 프로젝트 지연될 때 경험했어. 설계팀이 변명했어. 클라이언트 요구사항 계속 바뀐다고 남 탓이었어. 클라이언트 잘못이라고 해결책 없었지. 프로젝트 매니저가 나섰어. 우리가 요구사항 명확히 정리 못한 거라고. 커뮤니케이션 부족했다고. 책임지고 개선했어. 클라이언트랑 정기회의하고 요구사항 문사하고 변경 프로세스 만들었지. 프로젝트 정상화돼서 클라이언트 안 바뀌어서 우리 방식 바뀐 거야. 이미 문제 해결한 거야. 남 탓은 문제 튀워. 책임지는 태도는 배워야 해. 습관이 돼야지. 문제 생기면 먼저 자기 책임 찾는 습관. 근데 글로비스 물류 사고 날 때도 그래. 사고 나면 조사해 원인 찾지. 남 탓하기 쉬워. 운전자 탓도로 한 날씩 타. 근데 우리 책임 찾아. 관리 소홀, 교육 부족, 시스템 미비. 우리 책임 찾으면 개선할 수 있어. 재발 방지하지. 남 탓하면 또 하고. 책임지는 문화 만들어야 해. 조직 전체가. 책임지는 사람 인정해주고 남 탓하는 사람 경계하고. 노을뱅크 안전사고 대응할 때 봐서 사고 나면 책임자 찾기보다 원인 찾아서 시스템 문제인지 교육 문제인지 관리 문제인지 임 소재 명확히 하되 개선에 집중했어. 개발 없었어. 책임지는 문화가 안 좀 만든 거야. 지금 문제 있어. 누구 탓하고 있어. 이제 멈춰. 자기 책임 찾아. 바꿀 수 있는 거 찾아. 항정 남 탓하면 바꿀 수 없어. 자기 책임으로 보면 바꿀 수 있어. 이미 신이야. 책임져. 얘만 들어. 전대 상사 시작할 때 생각나. 거래자 갔어. 딸 몇 가마 중개했지. 돈 얼마 안 됐어. 사람들이 물었어. 그렇게 작은 거래로 뭐 하려고. 시간 낭비 아니냐고. 아니었어. 작은 거래지만 배우는 거 많았어. 거래 방식 배우고 신용 쌓고 시장 파악하고 준비였어. 그 작은 거래가 큰 거래로 이어져서 신용 쌓이니까 큰 거래 들어왔지. 시작한 게 준비였던 때 무시하면 안 돼. 배움의 시간이야. 실력 쌓는 시간이. 현대건설 초기 공사도 그랬어. 작은 공사 많이 했어. 생묘채 짓고 소규모 건물 짓고. 이거 아닌 것 같았어. 큰 건설사들은 안 하는 일이었지. 근데 우리한테는 합교였어. 시공기술 배우고 현장 관리 배우고 원가 계산 배우고 그런 공사로 실력 쌓았어. 실력 쌓이니까 큰 공사 지어왔어. 그때 준비되어 있었지. 벌었던 시간이 준비 기간이었어. 깨볼 때 중요한 건 태도야. 이걸로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게 시작이라고 봐야지. 현대 자동차 초기 생산도 그랬어. 하루 몇 대 안 만들어서 수익 별로 없었지. 이걸로 뭐 하냐는 소리 들었어. 근데 생각 달랐어. 지금은 배우는 시간이야. 기술 축적하는 시간. 매일 개선해서 생산 방식 개선하고 품질 높이고 작은 생산량이지만 배우는 거 많아서 기술사였어. 생산량 늘릴 준비됐지. 설비 확충하니까 대량 생산 가능해졌어. 깨볼 때 준비한 거야. 작게 볼 때는 실험할 수 있어. 리스크 작으니까 여러 가지 시도해봐. 뭐가 되고 안 되는지 배워. 현대카드 초기 상품도 그랬어. 회원 몇천 명이었어. 수익 미미했지. 근데 테스트 기회였어. 상품 기획, 테스트하고 마케팅 테스트하고 서비스 테스트하고 작은 규모니까 실험 가능했어. 배웠어. 뭐가 먹히고 안 먹히는지. 회원 늘어날 때 준비돼 있었지. 검증된 방식 있었으니까. 깨볼 때 확정하면 크게 벌어. 작을 때 검증 안 하고 크게 가면 위험해. 현대 뭐했어. 신제품 출시할 때 경험했어. 시장 생산으로 시작해서 시장 반응 봤지. 문제점 나왔어. 개선해서 다시 출시하고 반복했지. 소량이니까 손에 크지 않았어. 완성됐어. 그런 생산 시작했지. 성공했어. 작게 시작해서 준비한 덕분이야. 크게 시작했으면 어땠을까? 문제 발견해도 손에 컸을 거야. 수정 어려웠을 거고. 그때 볼 때는 그게 또 이해해줘. 작은 회사니까 실수 있을 수 있다고. 크면 용서 안 해.
현대제철 초기 생산도 그랬어. 품질을 완벽하지 않았어. 고객들이 이해해줬어. 이제 시작한 회사니까 피드백 줬어. 개선했지. 고객이랑 같이 성장한 거야. 품질을 좋아졌어. 생산량 늘렸지. 큰 고객 확보했어. 작을 때 준비한 게 큰 성장 만든 거야. 이렇게 볼 때 트워크 만들어 거래처들이랑 관계 쌓고 그 관계가 나중에 자산이야. 현대상선 초기 운항도 그랬어. 작은 화물선 한 척이었어. 작은 화주들 물건 날랐지. 성실하게 했어. 약속 지키고 안전하게 운송하고. 그건 화주들이 신뢰했어. 회사 커지니까 그 화주들도 컸어. 우리랑 계속 거래했지. 작을 때 쌓은 관계가 큰 자산된 거야. 깨볼 때 그러면 안 돼. 크게 벌 준비하는 시간이니까 진심으로 최선 다해야지. 현대중공업 초기 수주도 그랬어. 그런 선박 건조해서 큰 조선소들 안 하는 거였지. 근데 최선 다해서 품질 좋게 만들고 납기 지키고 작은 선박이지만 정성 들여서 원조들이 인정했어. 다음엔 큰 선박 맡겠지. 작을 때 보여준 성실함 때문이야. 벌면서 실수해도 돼. 배우니까. 근데 성실함은 잃으면 안 돼. 그거 저녁에 애나 그거 초고 저녁에 일하리 초기 프로젝트도 그랬어. 뭐 작은 설계일 받았어. 돈 얼마 안 됐지. 정성 들였어. 완벽하게 했어. 클라이언트 감동했어. 큰 프로젝트 의뢰했지. 작을 때 보여준 태도가 큰 기회 만든 거야. 작다고 대충 했으면 큰 기회 안 왔을 거야. 이렇게 볼 때는 자존심 버려야 해. 작은 일도 감사하게 받고 배우는 자세로 하고. 현대글로비스 초기 물류 사업도 그랬어. 작은 업체 물건 날랐어. 큰 물류 업체들 안 하는 거였지. 불평 없이 했어. 나도 고객이야. 최선 다해 서비스했지. 그 업체들 커졌어. 우리랑 계속 거래했어. 큰 물동량 됐지. 작을 때 무시 안 하고 잘해준 덕분이야. 작게 시작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당연한 과정이야. 누구나 작게 시작해. 크게 가는 준비야. 현대가 설비 사업도 작게 시작했어. 이런 기계 만들었지. 대형 설비 업체들 비웃었어. 신경 안 썼어. 우리 길 갔어. 소형 기계 완벽하게 만들었지. 기술 쌓였어. 소형 기계 만들 능력 생겼어. 시장 진출했지. 작게 시작한 게 큰 성공 만든 거야. 지금 작게 벌고 있어. 괜찮아. 부끄러워하지 마. 배우는 시간이야. 준비하는 시간이지. 최선 다해. 작아도 진심으로 해. 관계 쌓고 실력 키우고. 크게 벌 때가 크게 벌 준비하는 시간이야. 그냥 크게 벌 날 준비돼 있어야 작을 때 준비한 사람만 크게 벌어. 크게 벌면서 준비해. 크게 벌 날 올 거야. 현대오일뱅크 정유공정 개선할 때였어. 엔지니어들이 회의실에서 회의만 했어. 몇 주째 분석하고 시뮬레이션 돌리고 머리로만 생각했지. 현장 안 갔어. 현장 가라고 했어. 직접 봐야 한다고 가서 봤어. 현장 직원들이랑 대화했지. 전혀 보였어. 데이터에 안 나오는 거. 현장에서만 보이는 거. 개선 방안 나왔어. 발로 뛰니까 해결된 거야. 이 실에만 있었으면 못 찾았을 거야. 변화는 현장에서 시작돼. 책상에서 시작 안 해. 움직여야 보여. 문제도 해답도. 현대건설 현장 안전 개선할 때도 그랬어. 안전팀이 매뉴얼 안 들었어. 원더케벌지. 현장 적용했는데 안 됐어. 왜 그럴까? 현장 가봤어. 현실이랑 안 맞았어. 현장 특성 반영 안 했지. 머리로만 만든 매뉴얼이었어. 현장 직원들이랑 같이 만들었어. 현장 다니면서 의견 들었지. 실용적인 매뉴얼 나왔어. 적용돼서 사고 줄었지. 발로 뛰어서 만든 결과야. 책상에서만 했으면 실패했을 거야. 머리 좋은 사람 많아. 계획 잘 세우고 분석 잘해. 근데 실행 못하는 사람 많아. 파란 움직이니까. 현대카드 고객 서비스 개선할 때 경험했어. 기획팀이 서비스 개선안 만들었어. 논리적이었지. 실행했는데 고객 반응 안 좋았어. 저녁에 고객 만나봤어. 직접 물어봤지. 니즈 잘못 파악했어. 기획팀이 생각한 거랑 고객 원하는 거 달랐어. 상에서 추측한 거였거든. 고객 의견 듣고 수정했어. 고객센터 직접 가서 상담 들었지. 매장 가서 고객 관찰하고 제대로 된 개선안 나와서 고객 만족도 올랐지. 로 뛰어서 가능했어. 움직이면 생생한 정보 얻어. 데이터로는 못 보는 거. 자 뒤에 숨은 이야기들. 현대무베스 공장 효율 생산관리팀이 데이터 분석했어. 개선안 만들었지. 현장 반발했어. 현실성 없다고. 왜 그럴까?
현장 직접 가서 일주일 있었어. 작업자들 동선 봤어. 그러니까 보름 반차렸지.